국회 법사위에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42만 명이 넘었습니다. 42만 297명입니다. 오후 2시 23분. 6분 전에 42만 297명. 저희가요, 아침부터 계속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부터 했죠. 어제 37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주말 지나가면 100만 넘지 않을까요? 진짜 엄청나네요, 속도가. 네.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국회 청원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인증도 해야 되고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5만 넘기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많은 분들이 청원해주고 있다는 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성남 민심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이미 42만 개의 촛불이 켜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네. 이게 100만 되고 200만 되고 1000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국민들이 다시 승리하는 그런 예. 순간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청원이 이제 5만을 넘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관련 상임위인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를 보내셨어요. 네, 네. 이게 사실 탄핵을 발의해라라는 게 어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애매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탄핵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상임위는 또 법사위니까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아, 국회의장이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또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숙려 기간이 한 20일 정도인데 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네. 필요하면 대체 토론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해당 소위인 예. 청원 소위로 회부를 네. 합니다. 그러면 예. 청원 소위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청원 소위 위원장은 누구예요? 네. 접니다. 아니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예.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바로 죄송합니다. 질문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접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청원소위를 어떻게 이제 운영할지 예.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청원소위에서 논의해서 이걸 네.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보내고 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 결과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서 보고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청원들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청원들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다가 임기 만료 폐기돼 왔거든요. 네. 아니면 비슷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면 청원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폐기가 되고 정리가 돼 왔는데 네,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청원이 지금 이렇게 불이 붙었고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더 네. 적극적으로 네. 청원을 해주시고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중에 100만 넘기고 예. 막 200만, 300만, 1000만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때 100만이 넘는 순간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최대한 네. 조용히 바보인 척하면서 있으려고 했다가 지금 청원 소위원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견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국회법상 네. 청문회는요 예. 소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예. 청원 소위가 열리면 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 청문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아. 증인들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양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다양한 조사와 이런 증인 신문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죠. 적용이 됩니까? 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그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무서운 힘을 국민들의 이 분노와 이 엄청나게 모이는 에너지들을 청원 소위에서 네. 저희가 그대로 표출하고 이 정권의 무도함을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실수록 점점 예. 청원 소위의 힘이 커질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청원 소위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넘겨드릴 의향이 있는데 글쎄, 네, 잘하실 것 같아서요. 예, 그분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모르겠습니다.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청원소 위원장을 넘기라고 또 이제 예.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과거 사실 21대 때는 이러저러한 법사위상의 뭐 이제 실수나 이런 문제를 막 지적을 하고 뭐 조롱도 많이 당하고 좀 네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22대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법사위 전략 굉장히 지난번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랬죠. 그 전략을 예, 이 프로그램에 와서 꼭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뭐 이미 법사위 돌아가는 걸 보셔서 아셨겠지만 뭐 입법청문회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권한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가 좀 짰었고 네. 이제 곧 또 확인되겠지만 탄핵을 하면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탄핵을 하면 탄핵 사건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까 김홍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동시에 뭐 한 5개의 국정조사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국정의 난맥을 예. 법사위에서 계속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국회가 예. 되게 무기력해 보였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뭐 불러도 장관 잘 나오지도 나오지도 않고 않고. 나와서 막 또 그 의원들이랑 싸우고 돌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국회가 법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네.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썼어요. 네. 꽁꽁 숨겨놨던 권한을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다 쓰자라는 전략을 좀 짰고 다행히 뭐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또 동의하시고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이런 전략들이 쭉 펼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한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뭘 어떻게 싸워요? 세게 싸우지. 그런데 네. 진짜 네. 예, 진짜 세게 싸우겠다. 그런데 그게 뭐 막 물리력을 동원하고 말싸움하고 이게 아니라 네, 국회법에 따라서 그럼요. 예, 따박따박 지킬 거 지키면서 네. 아주 이제 똑부러지게 예, 그렇게 싸움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주당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보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입법입니다.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요. 네. 이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서 말씀을 현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에 나섰어요. 비슷비슷한데 차이점은 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수청을 이 총리실에 두는 겁니까? 행안부로 가는 겁니까? 어제 경향신문 단독은 네, 총리실로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전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는 처음부터 저희가 뭐 약속드렸던 거라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까지는 TF 내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수청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총리실 산하로 둘지 아니면 다른 행정부 산하로 둘지는 예.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 안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공소청, 그러니까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과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절대로 한 기관 안에 두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의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산하에 다 두는 것으로 그렇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저희랑 가장 큰 차이점.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가 실질적인 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예.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 예컨대 뭐 법무부, 행안부 네.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법무부 총리 아니면 법무부 행안부 예. 아니면 아예 독립된 공수처처럼 독립된 예, 기관이 기관. 될지 예.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데 어쨌든간 한 기관 안에는 두지 않는다라는 예. 거는 저희가 분명한 가장 원칙이다.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아마 조국혁신당이랑 큰 틀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비슷할 거예요. 그동안 네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 논의를 주도했던 분들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를 주도한 분들이 결국에는 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틀은 비슷할 건데 네. 일반적인 세부적인 사안들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들을 저희가 얼마나 더 수용할지 혹은 그쪽이 얼마나 더 수용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안이 7월 중으로 나오면 네. 그 안을 가지고 예. 법사위에서 아마 심사하게 될 건데 네.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이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하면 저기 황운하 원내대표나 조국 대표랑도 얼마든지 소통 같이 하면서 안들을 숙성시켜서 통과를 시키는데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그 제3의 기관으로 특검 네. 추천권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 얘기했습니다. 네.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 네.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이죠. 이쪽에서는 대한변협으로 네. 추천권을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곧 최혜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건데요. 네. 그때 수정안 내면 됩니다. 수정안을 내. 수정안 내면 그날 처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고 정말 처리하고 싶으면 예. 그냥 수정안을 내세요. 7월 2일 날 저희 이제 본회의 잡혀 있거든요. 예. 안건 그럼 처리용. 7월 2일 날 최혜병 특검법 통과됩니까? 네, 저희는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2일 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정성을 믿고 네. 그 제출한 수정안을 저희가 그때 검토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 상권 분립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기구에서 검사를 추천한다? 이게 조금 어색하거든요. 네. 소추와 판결을 네, 한 분리했던 사람이 하는 것과. 건 말이 안 네, 된다. 그래서 어색하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상하고 예. 변협은 원래 지난번 21대 예. 안은 변협 추천을 예. 민주당이 다시 거기서 추천하는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네. 그 부분은 21대 안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수정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겠다. 예컨대 네. 수정안을 안 내면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그렇죠. 의미 없는 얘기 하는 의미 거예요, 없는 지금. 얘기로 네. 그냥 치부하겠다라는 것이고. 맞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물론 이렇게 국민적 열기가 높긴 합니다만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거부권 행사하겠죠. 자기 사건이 네.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네.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다시 재의결하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고 또 국민들께서 많은 네. 힘을 실어주시면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또 기대하면서 예. 가야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는 재의결이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면 다시 발의할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발의할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 국정은 언제 합니까? 국정조사는 아직 이제 의장께서 얼마 전에 어제 보고가 있었고 네. 특위를 빨리 꾸려야 됩니다. 의장께서 그거는 좀 신속하게 꾸려주시면 예. 빨리 출범할 수 있죠. 예. 국조는 저희는 7월 중순에는 예. 국조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뭐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국정조사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네. 청원. 네, 입법 예, 청원 소위에서의 여러 가지 청문회들이 청문회. 있을 수 있으니까 청원 소위 주목하겠습니다. 네. 청원 소위 청문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놓고 보면 네. 마냥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아직까지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 헌재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반적인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됩니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걸 자꾸 가져오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사건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될 게 빤히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위헌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다른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자기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두 가지 시간이 없지만 네. 5분만 더 함, 3분만. 큰일 났네요. 지금 네. 43분이니까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국민의힘 설득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하나랑 또 하나는 탄핵을 해도 헌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 팀워크를 같이 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 인용되기가 어렵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너무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네, 뭐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우려하는 지점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위법한 행위, 위헌적인 행위들을 확인 받아놓는 것들을 계속 쌓아놔야 된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네. 국민들의 움직임, 선택입니다. 예, 국민의 선택.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지난번에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헌재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8대 0으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헌재 구성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면 헌재도 그걸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헌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이 부분은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원,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숫자로 보여주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100만, 1000만이 네. 청원을 하면 저는 최혜병 특검법은 네. 거부 못한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고 거부하더라도 제2결 때 인용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정농단 특법. 이 책이 혹시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인데요. 예. 의원님이 쓰신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고 윤석열 당시 특검 팀장, 그러네요. 수사팀장이 박영수 특검. 같이 쓰는데 관여했겠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윤석열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사건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들의 영향권 안에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이라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잘 듣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그 대목을 그때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이익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 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 자, 그때 딱 윤석열이 검사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사건은 대통령의 자기 사건은 특검으로 해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다시 한번 클로즈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 저 책을 시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판매하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회 도서관에 가야 볼 수 있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하여간 저희들이 비매품 써 있네요. 비매품이네요. 하여간 저희가 자료로 어딘가 기사로 또 기록을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42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네. 저희 지금 하는 동안 3분 동안 2,000명이 늘었어요. 42만 2,203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시민의 열기가 모이고 있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은 또 그런 현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불의가 지는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종 좀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후에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